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이 경제지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제지주나 뭐 농협은행 6급이나 또는 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은 그냥 경제지주를 중심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농협이 작년에 요때가 이렇게 모집 요강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0월 달로 바뀌었죠. 시험도 10월 17일로 늘어났죠. 12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면접도 29일로 늘어났거든요. 12일 정도 늦춰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하반기는 지역농협, 그 다음에 경제지주, 농협은행 6급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9월 18일 날 떴었죠. 잘 보세요. 자, 이 농협은행 5급 중앙의 경제지주는 같은 날짜에 봅니다.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농협은 단위조합이고요. 지역농협은 중앙의 농협은행 5급 경제지주는 농협은행 소속이죠. 그러니까 농협 그 본점 소속이죠. 일종의 그죠? 단위조합이고 중앙의 소속이 지역농협이고 그 다음에 경제지주는 유통만 관련하는 거예요. 자, 농협은행 6급이 있습니다. 6급은 농협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1금융권이죠. 그러니까는 5급, 6급, 지역농협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시 한번 봅니다.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먼저 떠요. 네, 10월 달에 뜨니까 10월 12일 날 뜨죠. 그래서 12일 날 뜨니까 조금 늦긴 한데 아무튼간 요게 뜹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5급이 뜨고 6급이 뜹니다. 그럼 총 3번을 지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 하반기 이렇게 3번 지원할 수 있어요. 자, 지역농협, 중앙의 경제주 5급 1번, 6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협은행을, 지역농협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 분들 중에서 5급이나 중앙에는 많이 뽑지 않아요. 5급은 또 그들만의 리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데가 경제지주입니다. 여기 축산 파트 유통 쪽을 뽑는 건데 원래 중앙에 있었는데 분사가 됐어요. 아직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연봉이 거의 얘네가 경제지주 7급으로 뽑습니다. 7급인데 대우가 5급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급수가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봉 체계가 5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천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보너스도 똑같이 받아요. 거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8천, 9천 이 정도 됩니다 아마.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요. 초봉을 말하는 거예요. 초봉. 들어가자마자 받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행복합니다. 따뜻하고 굉장히 행복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희가 지역농협을 주로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까? 평생 책임반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실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은 너무 잘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공부를 시켜보니까 또 이분은 또 좀 어리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앞이 창창해. 이런 분들은 들어가셔서도 이제 공부하는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경제주가 좋냐? 지역농협이 좋냐? 라고 질문했더니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농협은 영업을 하잖아요. 여기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직이고, 그러니까 유통 쪽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있고 서울 본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근무를 2, 3년 하다가 본사로 가도 되고 지역에 남아도 된다 라고 합니다. 그 급여가 엄청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요. 대고객 민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 경제지주에서 그런 거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계약직 같은 거 하신 분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주 최고다. 그죠? 그래서 저희 그 평생 책임반 분들도 저희가 계속 이제 알려드려요. 경제지주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가 아직 잘 모르는 바다입니다. 파란 바다, 블루오션입니다. 지역농협은 약간 레드오션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또 전국 단위 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역을 막 또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한 번에 지원해서 거기 이제 다 뽑히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요때 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안 겹치죠? 겹치지가 않아요. 필기시험도 겹치지 않고요. 지역농협하고 겹치지도 않고 면접도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면접 기간이 되게 길죠. 지역농협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편입니다. 18일에 걸쳐서 쭉 하기 때문에 두 번 보죠. 두 번 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경제지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를 알려드리고, 자, 하반기는 농협은행 6급도 뜹니다. 그러니까 6급도 잘 보면 12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년에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좀 이게 아름다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합격을 해야 따뜻하겠지만 어쨌든 기회만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농협은행 6급과 요거는 하반기만 뽑습니다. 하반기만. 상반기는 안 뽑아요. 하반기만 뽑는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채용 단위를 보면은 얘네가 그 2012년도에 설립된 그런 자회사를 운영한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물류업계하고 하나로 유통, 하나로 마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경제만을 담당하는 총괄 담당 부서다, 회사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원래 소속이었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2년도면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팍팍한 그렇게 팍 튀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그죠? 자, 그 다음에 7급을 뽑고요. 7급을 뽑고 있고,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로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뽑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내가 뭐 선택할 필요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규 교육 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중 무작위로 발령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8대 법인으로서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같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7급이지만 5급, 농협은행 5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면 자소서부터 좀 볼 건데, 일단은 요걸 한번 볼게요. 요 사이트를 잠깐 보면 이게 작년도 기준의 신규 채용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하고 유통을 제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점을 봐야 돼요. 가점. 자, 쭉 내려서 뭐 디지털은 이런 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자, 우대사항이 있는데 우대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물류관리사예요. 뭐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물류관리사인데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농품사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 요게 좀 그나마 도전해볼 만하죠. 근데 올해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고. 자, 유통관리사 1급입니다. 2급 아니에요, 여러분. 2급을 따가지고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가점 있는 거 아니야? 1급이야, 1급. 그래가지고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경력이 4년인가 뭐 이렇게 있어야 이걸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자체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없을 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얘는 유통 쪽만 요렇게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을 쓰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일반도 많이 뽑고, 그러니까 물류관리사를 취득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 이런 쪽은 거의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대 자격증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밑으로 가서 자, 시험 일정은 알려드렸고, 자, 자소서는 이따 보도록 하고 필기 시험을 잠깐 볼게요. 이 시험은 필기하고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자, 자소서는 일단 지역농협 거를 쓰시면은 그 지역농협 자소서를 가지고 경제지주를 써도 돼요. 거의 문항이 비슷하고, 얘가 500자고 얘가 700자입니다. 글자 수가 다른데요? 아닙니다. 얘는 공백을 미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 500자고, 얘는 공백 포함 500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로 얘를 쓰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갖다 붙여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죠? 근데 뭐 지역농협이라는 단어만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써도 됩니다. 같은 계열도 아니거니와 보지도 않아요. 담당자들이 얘 거를 얘라 썼으니까 뺏겼네? 그러면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써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인적성,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보면 되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자, 보면 얘가 50문항, 얘가 30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과목인데 지역농협하고 다르게 얘는 감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다 물어봤거든요. 50문항에서 35문항 정도 푼다고 그래요. 감점이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으면 안 되고, 10개 풀었다 그럼 찍으세요. 10개 풀었다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찍어야죠. 35문항 정도 내외에서 맞추고 틀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 시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하고 다르게 거의 공기업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수리도 자료 해석,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원관리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농협처럼 그렇게 단답식 운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 분야 공통으로 보면 경제, 경영, 유통 이걸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류 쪽이나 이렇게 해서 본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물류 관련해서 딴 분들, 그런 거 아닌 분들도 그냥 시험 봐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중요하진 않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사상식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 농촌 시사상식을 알아야 돼. 왜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필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논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5개면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 30개 정도는 대부분 풀거든요. 그럼 그 안쪽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엄청 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요 농촌 관련 시사상식을 공부하면 여기 약술이 농촌 농업에 대한 문항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경제, 디지털, 농식품 유통 주제인데 당연히 이쪽을 써야죠.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을 준비했던 분들은 경제 디지털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약해요. 그래서 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협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농민신문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논술을 잘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논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점수대가 반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논술로 갈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논술이 중요하다. 논술을 잘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연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막판에는 논술만 엄청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뭐다. 필기는 요거하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논술도 잘 써야 된다. 이걸 놓치면 되냐? 안 된다. 뭐 어쩌라는 거냐? 다 하라는 거죠. 근데 논술 부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같은 거 안 대학교 때 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도움이 되지만 논술은 결론적으로 지식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되겠죠. 이쪽.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면접은 두 번 봅니다. 그 집단 면접, 심화 면접 이렇게 두 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어렵죠. 지역 농협은 한 번밖에 안 보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소서는 아까 얘기했죠. 지역 농협 중심인데 요게 2023년도 자소서 항목이었어요. 이게 2023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가 아니고 23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본인의 역량, 지원 동기와 역량 쓰는 거고, 자,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팀워크이죠. 그래서 이를 통한 성과 묻는 거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한 거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죠. 책임감, 그 다음에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 서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농협 경제에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역 농협의 4번이나 5번 항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현재 강점, 차별점 이런 거 서술하는 거고, 10년 후 어떠한 직업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기술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작성했던 거예요. 이게 하반기 항목이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필기 준비는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경제 지주만 할 거 아니면, 그쵸?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많습니다. 얘는 응용수리가 좀 많죠. 추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 좀 적어요. 그리고 또 경제나 경영이나 그 다음에 농업 지식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제지수 논술 대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 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하면 되고, 자, 평소 농업 관련 지식을 좀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업 준비하는 분들도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요 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그 면접 대비해가지고 농민신문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자소서 같은 거 합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 정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늦게 봐도 되고. 참고로 농협은행 6급은 온라인으로 시험 봅니다. 농협은행 6급은 온라인으로 시험 보니까 이 감점이 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작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가 되게 쉬웠어요, 농협은행은. 2023년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때 뭐 단답식이었는데 이때 막 되게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준비하면 되고, 면접은 합격하고 준비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든가 고민하시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관 같은 데 많이 찾아가셔가지고 뭐 상담도 받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 제가 은행 다녀봤지 않습니까? 제가 신한은행 다녔지 않습니까? 은행 다니면
일단은 여러분의 그 향후 노후는 뭐별 사정이 없는 한 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하죠. 그리고 연봉도 세고 또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뭐 중소기업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과 관련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서도 사업의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럼 어쩔 수 없겠죠. 그죠? 물론 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경제지주 준비는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제지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